함께하면 즐거운 과학 진친 샛별쌤입니다. 아이고 잘 오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2학년 친구 여러분들 잘 오셨습니다. 짧지만 강한 짤강입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뭐 끓는 점 차이, 밀도 차이, 요괴도 차이 해가지고 여러 가지 섞여 있는 것을 나눠봤죠. 이번 시간에는 크로마토그래피, 조금 생소한 단어일 수도 있지만 이것만 잘 익혀놓으시면 큰 문제가 없는 크로마토그래피에 대해서 우리 하나하나 정리를 해보도록 할 겁니다. 이 크로마토그래피라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 그런 적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잉크 펜 있잖아, 펜. 펜, 잉크, 수성 사인 펜이라던가 또는 그냥 펜을 우리가 이렇게 한번 찍어놨는데 물에 번져가지고 물이 이렇게 딱 떨어졌는데 물에 번져가지고 까만색 펜인데 뭐 여러 가지 색깔이 있는 것을 한 번쯤은 보신 적이 있지 않을까? 아니면 없으시다면 그냥 A4 용지나 이런 데 있잖아요. 거기 이렇게 있는 거를 검은색 사인펜 이렇게 찍어가지고 물 한 방울 뚝 떨어뜨리면 이렇게 잉크가 퍼져가지고 까만색이었는데 여러 가지 색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습니다. 그걸 이용해서 나눴다라고 조금 봐주시면 되겠는데요. 혼합물을 이루고 있는 용질이 있어. 용질이라는 것은 녹는 물질이죠. 그 녹는 물질이 어떻게 되냐? 용매를 따라 이동하는 속도 차이를 이용합니다. 어머, 이게 뭔 소리야? 중요한 거, 용질이 용매를 따라가. 즉, 녹는 물질이 녹이는 물질을 따라서 가는데 어떤 친구는 되게 빠르게 이동하고 어떤 친구는 되게 느리게 이동을 하는 거야. 그래서 그 혼합물이 누구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다 나타낼 수 있는 것이 바로 크로마토그래피입니다. 여기가 사실 조금 길게 표현이 되는데 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 적은 이유는 통째로 기억하시라고. 용매를 따라 이동하는 속도 차이를 이용해서 분리한다. 여기 한번 보실까요? 자, 지금 거름종이에요. 아이고. 예, 거름종입니다. 거름종이고, 거름종이를 물이나 뭐 다른 용매가 될 수도 있지만 우리는 물이라고 해가지고 물에다가 이렇게 담궈놨고요. 그리고 이 물, 용매보다 약간 높은 위치에 색소점을 찍어놨어요. 뭐 수성 사인펜 검은색 점을 딱 찍어놨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 용매가 지금 있잖아. 물이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 물이 거름종이를 따라 올라갈 거 아니야. 쭉 올라가면서 이 색소점을 녹입니다. 녹이면서 여기에 있는 친구들을 가지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가지고 올라가면서 봤더니 어머? 아까 이렇게 하나 있던 친구들이 좀 여러 개의 점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한참 있다가 봤더니 이 친구들은 저기 위에 갔죠. 처음 시작했던 높이에 비해서 높이 갔고 멀리 갔고요. 이 친구들은 좀 가까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 얘는 어땠냐 하면 이동하는 속도가 빠른 친구들이었고 이 친구들은 느린 친구들이었고 이렇게 속도가 차이 나면서 이 하나의 점이 아까 하나 있던 이 점이 두 개가 합쳐져 있는 거구나. 두 종류의 물질이 합쳐져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점이 이렇게 두 가지 종류로 이루어져 있는 혼합물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됐어? 요 색소점이 있었는데 누구를 따라 올라갔니? 용매를 따라서 용질이 지금 간 거야. 그렇죠? 용매를 따라 이동하는 속도 차이가 다르다 보니 멀리 가고 가까이 오고 그렇죠? 요것에 따라서 지금 혼합물이 분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것 요거. 용매를 따라 이동하는 속도 차이를 이용했다. 요거는 진짜 통째로 기억하셔야 돼요. 너무 중요합니다. 용매를 따라 이동하는 속도 차이. 해서 시작점에서부터 멀리 간 친구들이 속도가 빠르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왜 이걸 굳이 이용을 할까? 지금 쌤이 설명드렸던 것처럼 일단 실험을 할 때 뭐 이렇게 색소점이나 이런 걸 가지고 분리를 할 때 많이 이용을 하는데 되게 실험이 어떻니? 간단해요. 고름종이 준비를 해주시고 점 찍고 용매에 이렇게 담길 정도로 해놓고 하면 끝이야, 실험이. 그렇게만 딱 장치를 해놓는데 얘네가 두 가지의 성분으로 이루어졌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간단하고요. 그리고 비슷하거나 복잡해도 나뉘어지기 때문에 너무 좋은 거야. 좀 비슷비슷한 건 나누어지기가 어렵잖아요. 그리고 복잡하면 나누어지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비슷하거나 복잡해도 가능하니까 이들을 이용합니다. 괜찮죠? 그리고 점을 진짜 엄청 소량으로 띡 진짜 스쳐 지나갈 정도로 조금만 그 정도의 소량,
적은 양이라고 하더라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들을 이용을 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같은 경우 뭐 있었냐면 뭐 수성펜 잉크 분리하기 이런 것도 있고요. 또는 엽록소, 우리 왜 식물체 안에 엽록체라는 곳에 엽록소라는 것이 있거든요. 이것도 색소야. 요것들도 분리할 때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여러분 운동선수들 도핑 테스트 한다고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도핑 테스트. 그 왜 조금 운동선수들이 정말 원래 평균의 기록보다 정말 초능력 같은 자신의 그 능력을 발휘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100m 뛰는데 원래 9초도 엄청 빠른 거죠. 원래 10초가 나왔는데 막 뛰었는데 막 9초가 나오고 8초가 나왔어. 그러면 혹시 약물을 한 것이 아닐까 하고 검사를 해보는 것이 도핑 테스트인데 이러한 크로마토그래피를 이용을 한다라는 거야. 이러한 방법들이 바로 크로마토그래피가 되겠는데 여기 한번 보세요. A라는 물질, B라는 물질, C라는 물질, 지금 여기 아래 부분이 용매인데 자, 걸음종이 지금 담궈가지고 준비 시작해서 갔습니다. A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두 개의 물질이 이루어졌고 B는 요거 하나, C는 요거 하나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우리가 뭘 할 수 있냐? A라는 친구는 두 개로 나뉘어졌기 때문에 A라는 친구는 적어도 두 개가 섞여 있는 혼합물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야. 그리고 B하고 C는 각각 하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친구들은 각각 순물질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똑같은 높이에 이렇게 있단 말이지. 그래서 A라는 친구는 B하고 C를 각각 포함하고 있구나라는 것도 우리가 추측할 수 있다. 괜찮죠? 근데 여기에서 하나 더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어요. 이 실험에서 정말 주의사항으로 잘 나오는 거거든. 자, 이 실험이 굉장히 좋아. 간단하고 뭐 비슷하고 복잡한 것도 가능하고 적은 양도 가능한데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걸음종이가 준비가 되어 있고 색소를 찍는다라고 얘기 있고 용매를 이렇게 담급니다. 그런데 색소점을 찍을 때 엄청 세게 꾹 하나를 이렇게 찍는 것이 아니라 작게 여러 번. 왜냐면 너무 꾹 이렇게 해놓으면 용매가 이렇게 녹여서 데리고 가야 되는데 꾹 눌러놓으면 잘 못 데리고 가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색소점을 찍으실 때는 작게 여러 번 찍어주시는 것이 가장 좋고요. 너무 중요한 것. 요게 색소점이고 아래 부분이 용매인데 색소점은 용매보다 위에 위치해야 됩니다. 이게 뭔 소리냐면 만약에 색소점이 있고 용매가 이 위에 찰랑찰랑 이렇게 해서 색소점을 용매보다 아래에 둔다면 우리는 이 걸음종이에다가 기록을 남기고 싶은 건데 잉크가 이렇게 물이 만약에 여기 있으면 잉크가 아래로 막 퍼져나갔기 때문에 기록이 안 남거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록을 여기에다 남길 거기 때문에 색소점은 용매보다 위에 있으면서 그 기록들이 이 위에 남게끔 해주는 거예요.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색소점은 용매보다 위에 있어야 하고 그리고 이 용매가 쭉 타고 올라가서 이제 실험이 정확하게 해서 끝나야 되는데 만약에 뚜껑이 열려 있으면 증발이 일어나서 그냥 나의 그 실험의 의도와는 다르게 그냥 실험이 종료될 수가 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증발하지 않도록 여기 같은 경우 뚜껑을 정확하게 꽉 닫아주셔야 돼요. 자연 증발해서 실험이 그냥 끝나버리지 않도록. 그치? 그래서 모든 실험은 완벽하게 이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증발하지 않도록 뚜껑 꼭 닫아주셔야 한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색소점이 있고 용매가 있다 그랬는데 용매가 쭉 타고 올라가는데 만약에 얘를 녹이지 못하는 친구야. 그럼 얘 데리고 가겠니? 못 데리고 가겠죠. 해서 어떻다? 색소점을 녹이는 용매를 사용해야 된다. 이건 당연한 말이죠. 근데 틀릴 수가 있으니까 체크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색소점을 녹이는 용매를 이용을 해주시고 색소점 같은 경우는 용매보다 위에 위치하도록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서 완벽하게 해주시려면 뚜껑을 정확하게 이렇게 닫아주시면 되겠죠. 무슨 원리를 이용한다? 너무 중요한 거. 용매를 따라 이동하는 속도 차이에 의해서 크로마토그래피 일어납니다. 괜찮죠? 그래서 특징, 예, 주의사항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혼합물을 보셨는데 그렇다면 이번에는 정말 여러 가지가 섞여 있는 것을 우리가 한번 나누어 보자. 굉장히 여러 가지 분리 방법들을 봤어요. 그렇다면 이런 것들이 섞여 있을 때 우리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톱밥, 나프탈렌, 소금, 모래가 있어요.
자, 일단 이 친구들을 물에다가 넣어요. 물에다가 막 넣어서 휘휘 저어준 다음에 거름장치로 걸러냅니다. 이건 무슨 차이를 이용한 걸까? 바로 누구는 녹고 누구는 녹이지 못했으니까 용해도 차이를 이용을 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죠. 자, 휘휘 저어가지고 지금 걸러줬을 때 여기에서 소금만 물에 녹죠. 그쵸? 해서 여기 같은 경우는 소금물이 거름종이에서 빠져나오게 될 거고 여기에서 소금을 증발시켜주면 소금이 딱 분리가 돼서 나옵니다. 그럼 소금을 제외한 친구들 누구 있어요, 이제? 톱밥, 그 다음에 나프탈렌, 그 다음에 모래, 이제 이 친구들을 나눠줄 겁니다. 이 친구들이 이제 어떡하냐? 물에다가 넣어가지고 또 휘휘 저어줘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톱밥이 위에 둥둥 뜹니다. 어머? 위에 둥둥 뜨고 아래에 가라앉아? 요거는 밀도 차이죠. 그래서 밀도에 의해서 나눠주시면 윗부분에 남는 것이 톱밥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다. 그럼 이제 누가 남아요? 나프탈렌하고 모래하고 이렇게 남게 돼요. 그쵸? 자, 이번에는 이 친구들을 에탄올에다 녹여주면 나프탈렌은 녹고 모래는 녹지 않습니다. 그래서 녹고 녹지 않은 친구들 거름장치를 해주게 되죠. 그러면 이건 뭐에 따른 용해도, 용매에 따른 용해도 차이다. 이렇게 봐주시고 자, 걸렀어요. 걸러서 아래로 나온 친구는 누구냐면 에탄올에 녹은 친구니까 나프탈렌이 아래쪽으로 나오게 될 거고요. 녹지 못한 친구는 누구다? 모래가 녹지 않았기 때문에 거름종이 위에 남는 친구는 모래가 될 겁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죠. 해서 이게 사실 문제에 누가 어떻게 날지 모릅니다. 요걸 해결하시기 위해서는 앞에 배웠던 밀도, 끓는 점, 그 다음에 용해도 차이에 의한 것들 다 정확하게 기억을 해야 풀 수 있다는 것 봐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크로마토그래피하고 여러 가지 혼합물 분리하는 거 보셨습니다. 오늘은 문제 안 풀 거고요. 다음 시간에 문제 풀어 오셔야 됩니다. 40페이지, 41페이지 8문제 나와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 풀어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정리가 안 되셨다면 앞부분에서 끓는 점, 밀도, 용해도 차이에 따른 것들 정확하게 좀 기억을 해주시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